도대체 공장장과 장모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30년 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모가 마 대표를 보기 위해 직접 술도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친 인물 그리고 밝혀지는 놀라운 진실. 자, 오늘은 그날 술도가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독수리 술도가. 주소를 손에 쥔 장모는 잠시 그곳을 올려다보았다. 고즈넉한 시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래된 양조장. 이곳이 바로 한서방이 말했던 마 대표의 집이었다. 한 회장과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라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봐야 해. 장모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까지 찾아왔다. 언뜻 보기엔 소박해 보이는 이곳, 그러나 그녀는 결코 만만히 넘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봐온 마 대표는 솔직히 말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차림새는 수수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오빠?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질 수 있는 여자. 소개팅 남자 박상남의 말이 사실이라면 회장을 얻기 위해 서슴없이 양다리를 걸쳤다는 의심도 생겼다. 확실히 봐야 해. 그 순간이었다. 술도가 대문 앞에서 커다란 쌀포대를 트럭에서 내리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장모는 말을 걸기 위해 천천히 다가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어딘가 낯이 익었다. 짙게 그을린 피부와 반짝이는 민머리우람한 체격. 단단하게 각진 어깨. 뭔가 기억 저편을 툭 건드리는 듯한 이질감. 누구지? 어디서 봤더라? 자신도 모르게 미간이 좁혀졌다. 누군가를 떠올릴 듯 말 듯한 그 순간. 쾅! 안에서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김이 슉하고 새어나오는 소리.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까지 이어졌다. 대표님, 대표님 괜찮으세요? 남자는 단숨에 쌀포대를 팽개치고 건물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장모는 놀라 뒤따라 들어갔다. 안은 이미 어수선했다. 증류기 옆 스팀 밸브가 터졌고 마 대표는 그 근처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 순간 방금 전에 그 남자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아들었다. 뜨거운 기계 근처에서 팔뚝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몸을 돌려 마 대표를 보호했다. 그리고 그대로 그녀를 안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장모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끝까지 경직된 채 숨을 헐떡이던 마 대표, 그리고 단호한 눈빛으로 뛰어가는 그 남자. 이 장면, 그 모습, 뇌리를 파고드는 영상처럼 30년 전 그 여름, 해운대, 파도 속에서 영희를 안고 나왔던 그 모습이 겹쳤다. 저 사람이야. 우리 영희를 살려준 사람. 생명의 은인. 장모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가 마 대표를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안아들던 그 자세. 그 순간 장모는 처음으로 깊은 운명 같은 이끌림을 느끼게 된다. 저 남자는 30년 전에도 내 딸을 구해줬고 지금은 마 대표를 살렸다. 공장장의 등에 엎여 나오는 마 대표의 모습이 그날 바닷가에서 딸이 구조되던 순간과 겹쳐 보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이 여자가 내 딸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와 다시 만날 인연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묘한 울림이 남았다. 그냥 우연이라고,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애써 넘기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공장장이 마 대표를 안고 마당으로 나왔다. 팔에 안긴 마 대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공장장의 얼굴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마침 마당 쪽에서 들어오던 공주실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광숙이가 왜? 기계가 갑자기 스팀이 폭발해서요. 공장장은 짧게 설명했다. 숨이 찬 목소리였다. 공주실은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이쪽으로 데려와요. 물 좀 먹이고 누이게. 그 옆에서 장모는 순간 멍해져 있었다. 이 상황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술도가에서 기계를 돌리다 쓰러졌다고.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일까지 스스로 한다고. 방으로 옮겨지던 마 대표를 바라보는 장모의 시선이 묘하게 흔들렸다.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겉으로 보기엔 마냥 똑 부러지고 야무진 혹은 조금은 계산적이라고 생각했던 마 대표인데 사람을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나? 장모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거실에 누운 마 대표는 충격이 컸던지 눈을 감고 있다. 공장장은 급히 물수건을 적셔 그녀의 얼굴에 대고 공주실은 덜덜 떠는 손으로 마실 물을 가져왔다. 광수가
정신 좀 들어봐. 괜찮니? 눈 좀 떠봐. 조금 뒤 마 대표는 눈을 살며시 떴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마치 바깥 공기를 확인이라도 하듯 주변을 천천히 살핀다. 공주실이 당황한 얼굴로 물컵을 들며 다가갔다. 정신 좀 들어? 괜찮아? 응? 마 대표는 물을 조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서 그랬어. 괜찮아. 기계에서 김이 확. 그때 시선이 마당 끝에 서 있는 낯익은 여자를 향한다. 순간 광숙이의 얼굴이 굳는다. 어머님? 여기엔 어떻게? 공주실도 고개를 돌려 여자를 본다. 어머, 그 피부관리실에서 뵌 그분이시네? 광숙이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엄마, 여긴 한 회장님, 장모님이셔. 미국에서 오신. 공주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장모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장모는 조용히 대꾸했다. 아, 그때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공주실은 뻘쭘하게 고개를 돌렸다. 아무튼 일단 광숙이는 방에서 좀 쉬는 게 낫겠어요. 공장장님, 도와주세요. 공장장이 재빠르게 다가와 광숙이를 부축해서 안으로 데려간다. 공주실은 조심스럽게 차를 내온다. 이전처럼 활달하게 나서지 못한다. 오늘 장모가 술독가까지 찾아온 것도 놀라웠지만 딸이 다친 이 상황에서 마주하자니 당황스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날 피부관리실에서 제가 너무 떠들었죠? 장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진 않지만 가만히 눈을 마주친다. 공주실은 깊은 숨을 내쉰다. 장모님이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회장님께서 우리 광숙이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또 시동생들까지 신경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자랑처럼 하게 됐네요. 장모의 표정이 풀리지 않자 공주실은 말의 방향을 조금 틀었다. 딸이 좀 억척스러운 구석은 있어도 계산하고 사람한테 들이대는 그런 애는 아니에요. 술도가에 처음 시집와서 일주일 만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때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도 그냥 이 집 식구들 못 놔두겠다고 남더라고요. 말끝이 떨린다. 장모는 조용히 묻는다. 그럼 그 소개팅 했다고 하는 박모 씨는 어떻게 된 건가요? 마 대표가 양다리였다고 떠들고 다니던데. 공주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그놈 제가 소개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지방 출장 간 우리 애 따라가서 이상한 짓 하려 했더라고요. 회장님이 구해줬다고 광숙이가 그랬어요. 그 일 이후로 연락도 끊었죠. 그리고 양다리니 뭐니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 해서 제가 아주 만나면 가만 안 두려고요. 장모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찻잔을 입에 댄다. 방금 그 마 대표 부축해서 들어간 분 말이에요. 혹시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공주실이 순간 멈칫한다. 공장장님 말씀인가요? 네.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공주실은 억지로 미소를 짓지만 살짝 경계하는 기색이 스친다. 지금 뒤쪽에서 막걸리 작업하고 계실 거예요? 장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제가 잠깐 가서 뵐게요. 짧게 인사만 드리면 되니까요. 공주실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한다. 그냥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괜히 번거롭게. 장모는 웃으며 손사래를 친다. 아니에요. 직접 전하고 싶어요. 공주실은 마지못해 길을 안내해준다. 저기 오른쪽 뒤뜰 쪽으로 가면 바로 보일 거예요. 장모는 조용히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뜬다. 공주실은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중얼거린다. 왜 굳이 공장장에게 인사를? 장모는 조심스럽게 작업장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공장장은 쌀을 정리하며 다음 막걸리 배합 준비를 하고 있다. 장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부른다. 저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30년 전 동해 바닷가에서 제 딸을 구해주셨던 분 맞으시죠? 공장장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장모를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장면이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뜬다. 그 아이? 고등학생이었죠? 바다에서 조류에 휩쓸려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머니셨군요. 그게 제 딸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처음 뵙네요. 공장장은 무릎을 꿇듯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가끔씩 저도 궁금했어요. 그 아이가 그 뒤로 무사히 잘 자랐는지. 잘 자랐어요. 예쁘게, 착하게. 하지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1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공장장은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문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다시 공장장을 바라보며 묻는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 당신이 제 딸을 구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제 사위가 결혼을 고민하는 그 사람, 마 대표를 또 오늘 구해주시다니. 그렇게 되나요? 인연이란 게 참 묘합니다. 저도 지금 그 학생 어머니라고 하시니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딸을 먼저 보냈지만 오늘 그 아이가 대신 저한테 전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 대표도 알고 보니 몸은 작지만 마음은 정말 누구보다 큰 사람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공장장은 조용히 장모를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술독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모는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건다. 한서방, 지금 통화 괜찮겠나? 오늘 내가 술도가에 직접 다녀왔네. 그런데 마 대표가 일을 하다 사고를 좀 당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지금은 집에서 누워 쉬고 있네. 한서방이 시간을 좀 내서 한번 들러주는 게 좋겠네. 내가 사실 오늘 마 대표를 제대로 처음 본 셈인데 생각보다 훨씬 성실하고 야무진 사람이더군. 혼자 그 많은 일들을 다 떠안고 기계까지 직접 만지다가 그렇게 된 거라 하니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공장장이라는 분, 그분이 알고 보니 우리 집에 예전에 아주 큰 은인이었던 분이더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마 대표를 바라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서방, 마 대표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한서방한테도 내게도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네. 내가 괜히 반대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었어.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참 든든할 거야. 한서방, 이번엔 잘해보게. 장모님, 전 장모님이 마 대표의 진가를 곧 알아봐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장모님의 마음이 열린 결정적인 순간, 과연 이 따뜻한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개 더 이상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